그치 그치. 할게요. 하나 둘.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남달라졌죠. 우리 아이만 보지 마시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유학생들 누구누구지? 딱 요것만 생각했어요. 누구 몇 학년에 누구 있고 요렇게만 생각했고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간 이 빈자리가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허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만약에 30명 중에 한두 가정이 그랬다면 여기는 뭐 10명 중에서 7, 8가구가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농촌 유학이 활성화되면서 유학을 오신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일을 그만두시고 쉬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와, 엄마들이 오셔서 되게 많아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 그래요? 가 되는 거예요. 못 들었어. 우리가 운동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시니까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전화 다 돌리셔가지고 많이 그래도 나중에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좀 더 배려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쳤구나.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와서 나 6개월 후에 갈 거야, 나 1년 후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도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서로 좀 상처를 덜 받아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저 아이는 이렇구나,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냥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구례 이제 지역 아이가 여자애들 4명과 남자아이 1명.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2명의 남자아이가 유학을 왔고 공교롭게도 모두 혁자 돌림이어서 쓰리혁이라고 해서 무척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구례혁이를 최근에 집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매번 이제 이 친구는 반가워도 안 하고 집에 간다고 했고 엄마도 바쁘시고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혼자 핸드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올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너 유학생들 온다고 그랬을 때 처음엔 어땠어? 그랬더니 처음엔 별로였죠 이래요. 왜? 그랬더니 안 친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갈 아이들, 우리는 있는 아이들 뭐 쟤네랑 친해지겠어? 라고 했는데 친해졌고 저희 아들이 남는 거예요. 이 친구의 생각엔 다 갈 거라고 생각했지. 농촌생활 바쁘신 엄마들이 아이를 충분히 여유 있게 돌봐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없어 심지어. 그런데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걸 얘가 좋아해서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갈게요. 뭐 자고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가 생겼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구례 생활이 괜찮았다.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구례 남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된 친구인데 강혁이는 안 가잖아요. 너 6학년 땐 갈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저한테 아, 우리 아들한테 구세주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례 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다른 기회를 좀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학습에 대한 도움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고 싶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다가갔는데, 사실 실제로 저희 그 6학년 친구 남자아이 2명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다라고 해서 저한테 SOS를 본인들이 직접. 저 이거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닉스 캠프, 영어 캠프를 해줬었어요. 여름방학에. 그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가기 전날까지 이제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한테 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글을 읽는 법, 그리고 너가 스스로 채점하는 법. 너 채점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해답지 펴서 몇 쪽인지 보고 채점 스스로 하는 거야. 그리고 틀린 거 해설지 보고 하는 거야.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기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아, 이거 들었는데 이게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저 국어책도 가져왔는데요? 이러는 거야. 감동이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 격차들을 줄여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좀 그런 노력을 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학부모가 어쨌든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그 뒤에 학부모님들도 지금 제가 가고 나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것들을 나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애들 문제집 봐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거는 학부모님들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내려오신 엄마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있으세요. 손재주가 있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재능들과 이런 인적 자원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아서 뭘 할까라고 이제 계속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주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생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오니 낯선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그냥 나의 삶을 흔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이게 참 좋았었지. 이거 나 그때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은 어머님한테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능 기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장학금도 마련하셨어요. 이 얘기는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가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일단 내려올 땐 너무 막막하니까 내 생각만 할 것이고, 근데 내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내 자녀의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금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소식을 좀 알려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친구들이고 굉장히 그리고 똑똑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참 환경이라든지 어떤 부모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삶이 특히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업을 정진하라는 의미로 학교에다가 이제 장학금을 좀 기증할 수 있을까요?를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짧은 에세이를 좀 써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총 금액이 한 270만 원 정도가 모였고 그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원래 구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18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각 15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 좀 적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모든 아이한테 혜택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달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뭐 지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받는 지원금이나 장학금이 뭐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래요. 15만 원은 굉장히 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제가 모든 금액을 다 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글을 써서 기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이제 다 기부를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동참을 해주신 학부모님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자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거든요. 이 농촌 유학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착하세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다 거의 대부분 동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승마 교육이 있는데 승마 교육을 5회를 학교에서 차량 지원을 해서 하고 나머지 5회는 이제 각 가정에 쿠폰으로 주시면서 이걸 각 가정에서 알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의 아이들이 못 갈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같이 카풀을 해서 가주실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오케이를 하셔서 다 335 한 명씩 다 껴서 갔어요. 저는 돌아보니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동초는 학부모님들도 열의가 있었고 선생님들도 열의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방법을 잘 못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제시했을 때 학교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선의이지만 뭐 학교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적정한 선을 찾는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교와 교사의 뭐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이런 역량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저도 이제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못했던 거가 뭐냐면 이걸 매뉴얼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신 거거든요. 그거 저희 또 귀담아 들은 거고 매뉴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새로 농촌 유학에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라는 교사 교육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학부모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이 바뀌든 누가 왔다 가든 줄든 많아지든 운영 방식이 좀 균질화되면 더 좋겠다. 이 시스템적인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울 아이들에게 시골 경험은 정말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두려운 건 이렇게 우리 초기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껏 행복해하고 난 이후에 이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해보니까 피곤해 이런 생각으로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누려야 될 아이들한테서 그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의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귀찮은 일이 많죠. 새로운 농촌 유학을 온 부모들의 주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에듀택시나 이제 그 교통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고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제도는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이용해서 학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평. 네. 아니 그래도 좋은 점만 얘기했잖아요. 아쉬운 점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쉬운 점 지금 가야 되는 거?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꼭 오세요. 일단 엄마도 좀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어머님들 꼭 오셔야 돼요. 네, 정말 저도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아이의 하루하루 그리고 아이의 일상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아이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시간마다 분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인지를 훨씬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좋은 거 맞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좀 거리 두고 싶은데? 각자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골로 데리고 오시는 경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서로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 고립감이 있거든요. 이러려면, 이런 생각이라면 가급적 오지 마시라. 약간 제주도 한 달 살기 느낌이다. 그러면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참 말 잘해. 제주도 한 달 살기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체험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엄청 찍고 예쁜 데 가고 이런 거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불편함도 느껴보고 그렇게 생활을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섭외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일단 구례에서 1년 반 생활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또 행복하셨고 저도 덕분에 많이 의지가 됐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역이 작아서 정말 공동체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엔딩. 그러면 구례로 오세요. 오세요. 잘 가요. 잘 있어. 하나, 둘.